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최근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말이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만으로 만든 단편 영화들이 공개됐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꽤 화제가 됐었죠?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 제작의 미래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구글의 AI 영상 제작 도구 플로우입니다. 아, 플로우요? 네. 실제 영화 제작자들이 이걸 써보고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신기술의 창작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이 기술의 가능성, 또 잠재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플로우라는 게 사실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의 결과물인데요. AI 연구를 이제 실제 창작 도구로 만든 거죠. 창작 도구요? 네, 구글 쪽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가 뭐랄까 초기 디지털 비디오 시대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같다고 하더군요. 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요? 비유가 엄청나네요. 그쵸. 그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막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플로의 핵심은 결국 구글의 여러 AI 모델들, 뭐 제민이나 이마젠, 비오 같은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요. 창작자가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돕는 데 있어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한다. 야,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 프롬프트라는 걸 쓴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프롬프트. 기본적으로 AI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이제 텍스트로 지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녁 노을 지는 해변을 걷는 우주 비행사 이렇게요. 네네. 근데 이게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이 훨씬 좋아져요. 그림자 방향이라든지 뭐 특정 유르트 모양까지 묘사한다든지 하면 차이가 확 나죠. 아하. 근데 플로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재료 인그리디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재료요? 그건 뭔가요? 플로우 안에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 이미지를 가져와서요. 장면에 쓸 특정 소품이나 캐릭터 같은 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뭐 얼룩말 무늬 뒷좌석 이미지랑 해파리 이미지 그리고 택시 구조 이미지를 합쳐서 택시 뒷좌석에 해파리가 있는 그런 독특한 장면도 만들 수 있고요. 와. 단순히 텍스트 명령뿐만 아니라 이미지 요소까지 직접 조합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네요. 훨씬 정교한데요? 그렇죠. 영상 자체의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궁금하실 텐데 네,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프레임 비디오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 이미지를 하나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라바램프 옆에 있는 여성 이미지를 주고 창밖을 내다보게 해줘 같은 움직임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짧은 영상 클립이 딱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아, 이미지 한 장으로 영상을요? 네. 아니면 시작 프레임이랑 끝 프레임을 지정해서 그 사이를 AI가 자연스럽게 채우도록 할 수도 있고요. 키 프레임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만든 짧은 클립들은 어떻게 이어서? 아, 그건 이제 씬 빌더라는 데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8초 정도 되는 클립들을 쭉 이어붙여서 더 긴 시퀀스를 만드는 거죠. 신빌더. 네. 이때 점프 투라는 기능을 쓰면 이게 좀 유용한데 이전 샷의 분위기나 캐릭터, 스타일 같은 걸 유지하면서 다음 샷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일관성을 지키는 거죠. 아,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럼 클립 길이는 8초로 고정인가요? 좀 더 길게는 못 만드나요? 확장, 익스텐드 기능이 있습니다. 8초 클립에 새로운 지시를 추가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기능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제작자들은 이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썼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진짜 창작 과정에서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결국 도구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 일렉트릭 핑크라는 작품 만든 헨리 도브레즈 감독 사례를 보면요. 네. 이분은 이미지 비디오 변환 기능을 주로 썼는데 원하는 첫 프레임 하나를 얻으려고 이마젠으로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만들었대요. 수없이요? 와.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토샵 같은 외부 툴로 가져가서 막 소품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직접 수정까지 했고요. 그렇게 공들여 만든 이미지를 다시 플로우에 넣어서 최종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반복 작업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아, AI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외부 툴까지 동원해서 정말 원하는 그림을 만들 때까지요? 그렇죠. 특히 그 멀티버스 시퀀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 크기나 위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단위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인 거죠.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군요. 네.
AI가 생성한 샷도를 일단 재료로 삼고 그걸 가져와서 전통적인 편집이나 VFX 사운드 디자인 같은 후반 작업은 자기가 원래 쓰던 툴로 진행하는 식으로요. 결국 AI를 쓰더라도 감독의 어떤 의도나 집요한 노력이 결과물을 결정짓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I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결과물을 한 번에 내주진 못하니까요. 그럼 전통 영화 제작 경험이 풍부한 데이브 클락 감독은 또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클락 감독은 필름 편집 경력까지 있는 베테랑인데 디지털 기술에도 아주 일찍부터 익숙했던 분이고요. 프리랜서라는 작품을 플로우로 만들었죠. 프리랜서, 네. 이분은 접근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상세한 세계관이랑 캐릭터 설정을 먼저 다 만들어놨어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 개인적인 경험이요? 네, 어릴 때 백인 친구랑 형제처럼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된 형제 캐릭터를 설정했대요. 한 명은 전직 CIA 요원이고 되게 정확한 스타일, 다른 한 명은 전직 군 저격수인데 펑크록 좋아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 이런 식으로요. 오, 설정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 거의 뭐 시나리오 쓰듯이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다 담아서 썼다고 해요. 예를 들어 캐릭터 얼굴의 흉터라든지 목이랑 가슴을 덮는 용문신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프롬프트에 넣고 또 관련 이미지를 재료로 적극 활용해서 캐릭터 일관성을 잡으려고 노력했고요. 와, 프롬프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제미나이 같은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있잖아요. AI 챗봇 같은 거요. 이걸 프롬프트 작성 파트너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네. AI한테 시킬 내용을 다른 AI랑 같이 만들었다고요? 네네, 뭐 더 나은 표현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다듬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협업 방식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클락 감독은 플로우 덕분에 상상하는 어떤 장소든 뭐 모로코든 아말피 해안이든 다 구현할 수 있고 또 편집하다가 이 컷이 좀 부족한데 싶으면 바로 플로우로 가서 비슷한 샷을 빠르게 만들어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즉각적인 반복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분도 결국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편집하고 사운드로 완성하는 전통적인 영화 제작 능력은 여전히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그렇군요. AI가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기본기는 여전히 필수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주니라오 감독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줬어요. 디어 스트레인저라는 작품을 만들면서요. 디어 스트레인저. 네, 이분은 어떤 접근이었나요? 라오 감독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좀 더 협업자로 받아들인 경우예요. 협업자요? 네, 이분은 원래 동서양 문화나 디지털 정체성, 인류 미래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AI를 통해서 기존 영화 제작의 어떤 제약들, 예를 들면 예산이나 자원 부족, 또 여성 감독으로서 겪는 불평등한 기회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특히 개인적이고 좀 작은 목소리들, 여성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AI가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고요. 아, 창작의 어떤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협업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AI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네, 그렇죠. 통제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라오 감독은 그걸 오히려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의 거의 80%가 초기 구상과는 달라졌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80%나요? 와, 그럼 거의 AI랑 같이 만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주고 즉시 장면 전환, 커튼 프롬프트를 써서 다음 샷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거나 황금산에서 폭발 장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아니면 포토샵으로 그린스크린 이미지를 재료로 써서 캐릭터나 배경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환 효과를 주기도 했고요. 오, 또 시작 프레임이랑 끝 프레임을 지정하고 그 사이에 뭐 버블 불꽃처럼 전환해줘 같이 구체적인 묘사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AI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도 창의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AI의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하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AI가 단순히 작업을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시켜주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다른 현실이나 기억에 가닿게 해주는 뭐랄까 새로운 미디어와 스토리텔링 형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인간과 기계의 창의적인 연결을 굉장히 강조했죠. 와, 들어보니까 플로우 같은 AI 도구를 쓰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끊임없는 실험과 반복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주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프롬프트 작성이군요. 네, 핵심이죠. AI를 좀 더 통제하려는 클락 감독 방식이나
AI를 협업자로 보려는 라우 감독 방식 모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결국 창작자의 의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쓰지만 AI 도구 안에서만 작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 이 기술이 확실히 창작의 문턱을 낮춰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국 직접 부딪혀보고 계속 실험해보는 자세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플로우 TV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플로우 TV요? 그건 뭔가요? 아, 그건 플로우로 만든 여러 클립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건데요. 재밌는 게 만들어진 클립이랑 그걸 만드는 데 사용된 프롬프트를 같이 제공해요. 아, 프롬프트를 공개한다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서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채널 돌리듯이 보면서 아,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유용하겠네요. 프롬프트 작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좋은 레퍼런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구글 플로우라는 새로운 AI 영상 도구가 대략 어떻게 작동하고 또 영화 제작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복 작업, 아주 상세한 프롬프트, 때로는 외부 도구와의 결합, 그리고 AI를 협업자로 보는 시각까지 정말 다양했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스토리텔링의 지평을 어떻게 더 넓힐 수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은 학습자들이나 또 새로운 창작자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 본질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지능이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낼 미래의 예술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